안녕하세요. 무오일주 공부해 보겠습니다. 무오일주 해달라고 하셨죠? 자, 무오일주는 지장간에 병기정, 편인겁재, 정인이 있습니다. 로광으로 들어있죠. 편인과 정인이요. 정인 왕 걸록에 있는 무오일주. 어머니의 나라가 엄청나게 큰 이 선생님이죠. 이분은 교수라고 해도 무방하고요. 편인과 정인이 이렇게 혼잡하면 편인으로 가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정인의 일주인데 막 꼬치꼬치 따지고 정말 학식이 너무너무 풍부해서 굉장히 아는 게 많다. 그러면 인성이 연주월주에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 정인의 일주가 편인으로 간 거죠. 그러면 편인의 성향을 띠게 됩니다. 무오일주 시작할게요. 괄살, 음양, 육수, 장군부, 천복성, 현침, 효신, 탕화, 일인, 구추방해. 요것은 무오, 정인, 왕, 걸록 이것과 마찬가지로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오일주 본인에 해당이 됩니다. 무오일주시면 무, 오, 정인, 왕, 걸록, 괄살, 음양, 육수, 장군부, 천복성, 현침, 효신, 탕화, 일인, 구추방해를 찾아서 보세요. 본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까지 전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천울기위는 미축이고요. 연주월주에 미와 축이 드러났다. 그러면 훨씬 더 보드라운 형태를 띈다는 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고요. 자축 공망이에요. 재성이 공망이거든요. 임계가 무오일주한테 있어서 임계는 재성인데 재성이 공망인데다가 지장간에 엄마밖에 없어. 나하고 내 형제가 나고 엄마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마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고부 갈등, 시모 갈등에 놓이게 됩니다. 너무 나는 내 가족 원가족들만 사랑해. 그러면 아이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해서 독립을 하면 이제 아내와 자식이 그게 첫 번째 가족이 되어야 하는데 이 남자가 50이 다 돼가도록 어머니하고 자기네 형제간들만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내는 속이 터져 나갑니다. 그리고 무오일주가 여자라고 봐도 남편이 속이 터져 나가요. 그래서 사돈 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데다가 대놓고 재성이 공망인데다가 재성이 절태로 놓여 있으면 아버지가 남자한테 있어서 재성이 아버지와 아내의 형태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인연이 짧고 아내하고도 인연이 짧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형태는 아내의 형태와 같거든요. 그래서 붙인 인연이 짧은데 만약에 무오일주가 연주, 월주, 시주에 재성이 드러났어. 그러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아버지도 훌륭해집니다. 아내 또한도 현모양처를 얻게 되겠죠. 그런 상황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 무오일주가 술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무오일주의 고유의 특성을 보면 수가 없기 때문에 수가 없는 사람은 6명 60%, 수가 있는 사람은 40%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60%는 무오일주 고유의 특성을 갖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 40%는 수를 갖게 되면 무오일주의 상황에다가 아내 복까지, 아버지 복까지, 돈 복까지 같이 가지게 되는 겁니다. 다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도 부족함 없이 그렇게 사는 그런
상위 20%에 드는 사람이 되겠죠. 그거 말고 고유의 특성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존심이 굉장히 세고요. 분기탱천합니다. 폭력적이고요. 리더예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반에서 1, 2등 하기 때문에 리더이고 완고하고 강강하고 그리고 불화가 있어요. 그리고 분노가 있고요. 독불장군이에요. 지도자예요. 내가 이끌고 나가요. 예.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심 번뇌가 있는 겁니다. 막 속으로 끓어오르는 게 있어요. 아, 쟤들은 왜 이렇게 못해? 아, 빨리빨리 못하나? 막 이러면서 화를 냅니다. 성욕이 굉장히 높고요. 적극적이고 집요합니다. 이 편인들이 대부분 성욕이 높은데 편인 정인이 성욕이 높은데 편인의 경우에는 인성의 경우에는 대부분 동정 결혼을 하지만 자기가 연애가 됐어. 그럼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변태적이에요. 약간 성욕이 높은데 실증을 잘 내가지고 약간씩 변화를 주려고 그러죠. 못 씁니다. 자, 안 묻습니다. 그 성욕이라는 것 자체가 식욕, 성욕,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자체가 이 문화를, 이 지구를 이렇게 융성하게 만든 원동력이고 앞으로도 변해가는 그 원동력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거 아니에요. 변태. 자, 적극적이고요. 굉장히 집요하죠. 폭발력이 있습니다. 유아 독존이에요. 폼생폼사 예뻐요. 잘생겼어요. 준수해요. 외모가요. 그리고 자기가 째도 잘 내고 되게 세련됐어요. 잘 꾸며요. 자만심이 대단합니다. 그 예를 들면 뭐 나 서울대생인데 나 가수에서 또 이름을 날렸어.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엄친아. 예. 이 무호일주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혈질이고요. 욱성질이 있습니다. 미남미녀예요. 용모가 준수합니다. 손재주가 있고요. 정밀하고요. 미적 관념을 추구합니다. 만약에 의사로 갔더라도 이 사람은 손재주가 정밀하기 때문에 이 안과랄지 막 이렇게 우리가 그냥 대충 안 하는 거 있잖아요. 세밀한 분야, 나밖에 할 수 없는 분야. 왜 편인들이 제도권 외의 학문으로 가냐면요. 정인들은 보통 제도권 내에 인정되어 있는 그러한 학문을 선택해서 가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고 안정된 수입을 갖게 되고 이러는데요. 편인들은 거기다 한 수 더 뜹니다. 편인들은요, 그것보다도 제도권에서 인정된 것보다도 더 특별한 그러한 학문을 찾아요. 그래서 그 분야로 가는데 시장이 좁은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더 정밀하거든. 그러니까 조금 일하고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잖아요. 더 인정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심리 때문에 그쪽으로 갑니다. 공부하는 게 직업인 게 편인인 거죠. 그렇지만 이 정인인 경우에는 약간 달라지긴 하지만 이 무호일주는 편인과 정인이 두 개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 편인 성향도 있고 정인 성향도 같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편인 이야기를 가끔 한 번씩 하죠. 이해해 주세요. 미적 관념을 추구합니다. 인내심이 조금 없는 편입니다. 질병으로는 당뇨, 그리고 ADHD, 혈류병, 틱장애, 어떠한 행동을 반복하는 힉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막 고개를 탁탁 흔드는 거, 막 이러한 그러한 동작을 계속 반복하는 거,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하는 게 틱장애죠. 근육이 경직돼요. 경직되고요. 근육경직, 쥐가 잘 난다는 얘기죠. 신경이 굉장히 가민하죠. 신장, 갑상선, 임파선, 위장병 등이 걸릴 수가 있는데 저 글자를 자세히 보면 이 흙 속에 불이 들어있어서 올라올랑 말랑 하다가 퍽 터져버리면 그게 용암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형상을 보면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갖고 화를 잘 내요. 욱성질이 있어요. 다혈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것이 있을 수가 있냐면 신경성 위장 질환이라고 해가지고 막 목근육 밑에까지 막 뭐가 막 올라와, 신물이 막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고 신물이 올라왔다가 내려가고 막 그러한 증상, 그러한 것도 같이 있을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그런 게 있었어. 그렇다면 당신 무호일주일 가능성이 높군요. 그리고 다른 일주라고 하더라도 또 이 무호일주의 형상처럼 그러한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또 있죠. 자, 그리고 학문 분야로는, 직업 분야로는 의학, 분석, 건축, 활인, 학자, 선생님, 교수, 강사 이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수를 봐야만 해갈이 가능해요. 이 사람이요, 돈 욕심이 엄청난데 돈이 들어와야 되고 이 물이 나를 꺼트려 줘야만 내가 승질이 안 나고 막 몸이 안 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술을 못 봤다 그러면은 계속 그 번뇌에 쌓이기 때문에 생각이 끊이지가 않고 안정에 대한 욕구가 끊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욱 해가지고 사고를 칠 수가 있어요. 예, 재성을 봐야만 이 무오일주가 굉장히 천귀한 사주가 되어서 굉장히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건데, 수가 없다 그러면 힘들어집니다. 이 사주 구성에서도 그렇고 10대 운 거기에서도 수가 별로 안 깔렸다 그러면 이제 1년 새 운을 노려야죠. 이 수가 오면 돈이 잘 벌리고 괜찮은 그런 해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잘 놀라는 특징이 있어요. 오의 특징이 잘 놀라고 경계를 잘하죠. 그리고 누가 왔어 그러면 이렇게 멀리서도 이렇게 쫙 경계를 잘하는데, 누가 갑자기 옆에 있어 그럼 나는 이거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옆에 가만히 서 있다가 내가 고개 둘린 순간 있으면 깜짝이야 막 이러한 일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자만이 많죠. 독행이 있고요. 글씨 틀렸네요. 공명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연애운이 굉장히 빠르고요. 이 사람이 구추방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연애를 많이 이제 하려고 해도 잘 들켜요. 그래서 망신살이가 뻗치는 거죠. 구추방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냥 한 사람 정해놓고 결혼했으면 그 사람한테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이 엄마 말을 잘 듣다 보니까 왜 그 한 번씩 나오는 그 뉴스 보잖아요. 결혼을 이제 사자 의사가 결혼을 했는데 또다시 이제 여기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사람하고 또 한다는 그런 일주도 될 수가 있다는 점. 엄마 말 잘 듣는 마마보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끔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개망신 당합니다. 구추방해가 있어가지고요. 양다리 놓으면은 망신살이 뻗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사람만 만나셔야 되고, 이 사람과 끝을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그래야 된다는 점. 그렇지 않으면 손재, 오히려 손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화운이 되면 더더욱이나 나는 불밖에 없는데 그런데 화운이 또 왔어. 그러면은 돈을 내가 욱성질 때문에 그놈의 성질을 어떻게 하지를 못해가지고 사고가 나고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손재, 상신, 건강도 해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인성, 로강, 왕궁에 놓였기 때문에 머리가 천재적이에요. 천재적 두뇌를 가지고 있죠. 팔방 미인입니다. 보수적입니다. 고지식합니다. 꼼꼼하죠. 향학열 되게 공부하는 게 직업이에요. 사실은 이분은 편인이 왕이니까. 예.
엄마 말도 되게 잘 듣고요. 예, 지성이 굉장히 높고 반듯한 모친을 가지고 있죠. 모친이 지식인이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교수님인데 나도 교수님이야. 뭐 형제간들도 교수님이야. 뭐 이런 그런 집안 출신이 되겠습니다. 근데 엄마가 굉장히 이렇게 덕망 있고 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조금 높은 지위, 엘리트 그레이드 뭐 이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엄마가 그렇게 못됐더라도 뭐 교수는 아니더라도 뭐 공무원이랄지 뭐 조금 괜찮은 엄마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한, 그리고 그 엄마가 이렇게 좀 탄탄한,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러한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꼭 엄마가 교수님이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좀 높은 안정된 그런 층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겁재가 록자 왕궁에 있어서 잘난 형제간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의 형제간들은 다 잘났어. 뭐 앞에서 얘기했던 괜찮은 일주들 있잖아요. 이모 일주랄지 기회 일주랄지 계사 일주랄지 막 그런 애들, 정미 일주 막 이렇게 공무원인 애들, 걔네들 형제간인 거죠. 예.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고 경쟁심이 높고 자수성가, 본인이 가정을 이루어요. 자기 거를 자기가 해요. 엄마한테 얹혀 가지는 않아요. 왜냐면 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엄마 아버지가 다 해주지만 걱정 없이 공부하지만, 그렇지만 내 가정을 이루어서는 이제 자수성가 할 수 있을 만큼 공부를 했죠. 예. 그래서 멋지게 다들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식상이 욕병 왕궁에 놓였기 때문에 맛과 멋을 세련됐어요. 화려해요. 말도 되게 잘하시고요. 언어가 굉장히 수준 높고요. 선택하는 언어 자체가 굉장히 지적입니다. 그리고 위장병, 욕이 들었으니까 위장병, 체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뚱뚱하지가 않습니다. 늘씬합니다. 재성이 절대 왕궁에 놓여서 부친 인연이 짧고 아내와 무정양상, 공방수가 들어가고 이혼할 위기가 굉장히 많이 있겠죠. 내도 고집이 센데 고집이 센 마누라와 같이, 왜냐면 우리 집도 정략결혼처럼 끼리끼리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도 굉장히 괜찮은 집안인데 저쪽 집안도 뭐 굉장히 괜찮은 집안이야.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집안은 학자 집안인데 사자, 의사나 뭐나 검사나 판사나 이렇게 사자 집안인데 공부로 성공한 집안인데 이 아내는 절대, 그러면 쟤를 다루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가 집안에 아내하고 결혼을 했어. 그러면 내가 많이 배웠다고 아내를 좀 무시했어. 그러면 이혼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아내는 이 무호일조보다 훨씬 더 주머니가 크기 때문에 그 아내는 뭐 열쇠 몇 개 해갖고 오는 그런 아내가 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렇지만 그 아내하고 고부 갈등에 놓여서 이혼을 할 수 있는 그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죠. 그리고 관성은 사생 왕궁에 놓여서 부군이 무력하기 때문에,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남자의 입장에서 먼저 보겠습니다. 자식의 형태인데요. 자식과 인연을 해도 공방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내가 아기를 낳아갖고 데리고 가버리는 형상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 남자로 본다면 학문적으로 굉장히 높은 직업을 할 가능성이 높고, 어머니 또한도 굉장히 지적인 지성인에 속하는, 형제간들도 굉장히 좋은 지성인 부류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어서 엄마와 나와 우리 형제간들이 직업이 다 좋아, 머리가 다 좋아, 직업도 좋고 그런 상황인데 아내
부잣집 아내하고 결혼을 해서 이혼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러한 현상. 나는 성질도 더럽게 고약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호일주의 남자의 60%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여자라고 보면 무호일주가 여자라고 보면 그 앞 상황은 비슷합니다. 엄마가 지성인이고 형제간들도 다 잘났고 나도 잘났는데 사짠데 공부하는 게 특기인데 재성절퇴가 왔으니까 부친 인연이 짧고 시어머니 인연이 짧잖아요. 그리고 관성 사생 왕궁이 여자한테는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이 무력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호일조의 여자라고 한다면 나는 너무너무 잘났는데 우리 집안 출신은 너무너무 잘난 출신이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내 남편이 내 시어머니하고 남편의 상황이 나는 이혼할 수밖에 없어. 너가 무기력해서 내가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이 상황인 겁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부부간에 공방수를 남자가 됐더라도 여자가 됐더라도 부부간에 이 공방수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무호일주가 연주 월주 시주에 재성을 받다면 그 고부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거고요. 여자의 경우에는 재성뿐만 아니라 관성이 드러나야만 남편과 같이 살면서 해로할 수 있습니다. 조금 약간 복잡해지는데요. 자, 연주에서 무호일주가 말하는 것 또는 십대운에서 무호일주가 말하는 것 또 세운에서 무호의 년이 왔다. 해가 왔다. 막 이런 식으로 무호가 왔다. 그러면 내가 그 시기에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공부한다는 얘기입니다.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한다. 내가 그 시기에는 승질이 나는데 내가 승질 막 내면서 내가 앞장서 나가면서 일로 공부로 내가 두각을 나타내는 거 병호일주와도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커리어 우먼 사회생활을 굉장히 멋지게 해나가는 커리어 우먼 병호 무호 막 이런 식으로 떴다. 그러면 내가 홀로 일을 굉장히 열심히 앞장서서 해나가는 형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호일주 공부해봤습니다. 공부하시는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